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시간,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차량 증가와 함께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수한의원 재강호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교통사고 네, 후유증인데요. 흔히들 교통사고는 사고 이후 후유증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네. 있는데 왜 사고 당시보다는 그 이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은 건가요? 예, 사고 당일에는 경황이 없어 큰 통증을 못 느끼다가 며칠 지난 시간차를 가지고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절 같은 외상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네. 이 경우에는 뼈 이외의 연부 조직이라는 근육, 인대, 근막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 몸의 제일 표면에는 뼈처럼 딱딱한 조직이 아닌 부드러운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격이 오면 시간차를 가지고 통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차는 엄청 많이 찌그러졌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네. 많이 찌그러졌는데 몸은 멀쩡한 경우도 사실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경우에 사고 충격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연부 조직으로 충격이 온 거죠. 아, 예. 네. 우리 몸이 거북이 등 껍질처럼 딱딱하면 부러졌을 테지만 물렁물렁한 연부 조직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충격을 흡수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은 엑스레이로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물론 골절과 외상이 있는 교통사고도 있지만 외상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사고도 있습니다. 네. 외상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근육, 인대, 근육의 겉표면인 근막이라는 곳에 충격을 받아 경직이 와서 통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뼈의 골절 유무만을 판단하는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는 골절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용도로 보는 것이지 근육, 인대, 근막의 손상을 온전히 진단 내리지 못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오직 뼈의 골절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근육, 인대, 근막, 피부 같은 물렁물렁한 연부 조직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뼈 골절만 보는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판단 내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통증은 물렁물렁한 연부 조직의 경직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흔히 알고 계시는 목, 어깨, 허리, 발목 등의 근골격계 통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추성 현기증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후 뻐근해지고 뒤따르는 어지러움, 울렁거림, 두통 같은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만성 교통사고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74%에서 어지러움 증상과 자세 불안정성의 발생률이 보고되었습니다. 혹은 뇌진탕 중분 같은 사고 후에 머리가 맑지 못하거나 조그마한 자극이 와도 아픈 통각감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고 후 신경정신과 영역에 해당하는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사고 상황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소화불량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자기 잠이 안 오고 긴장이 계속 유지되어 불편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성인보다는 소아가 많습니다. 온 가족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아이가 밤에 자다가 깨거나 영문도 모르게 토한다든지 아니면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열이 난다든지 하는 정도에는 이런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근골격계 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뭐 드라마를 보면은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뒷목을 잡고 아야 하면서 아, 차에서 예. 내리는 경우가 예.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뒷목에 전해지는 충격이 좀 큰가 보네요. 예, 교통사고 후유증을 영어로는 위플래시 인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채찍질 손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갑작스럽게 목이 앞으로 굽혀졌다가 다시 숙여지면서 목에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이 생기면 목 뒷면에 조직들이 손상을 입습니다. 목 뒷면에 후관절, 인대 염자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목을 굽히거나 펴거나 하는 동작이 불편하고 회전도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을 잡고 나오는 환자가 생깁니다. 교통사고 후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은 제일 흔한 증상이 경추의 염자입니다. 염자가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두통이랑 디스크가 발생하는 건 알 것 같은데, 근데 피곤함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우리 몸은 자세 유지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위상성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의 근육과 그리고 속근육을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표면의 근육에는 경직이 일어나고 깊은 근육에는 온전히 힘을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 담결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갑자기 삐끗한 증상이 생기죠. 보통 네. 담결림이라고 하고 허리 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 보통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며칠 만에 금방 회복이 되는데 마지막 남는 증상이 허리 버티는 증상들이 좀 불편한 증상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적절한 치료와 재활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도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심한 통증만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전에는 한두 시간 운전을 하거나 그리고 컴퓨터 작업하는 게 특별히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 후에는 조금만 앉아도 목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그러면서 피로감이 빨리 찾아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은 겉의 근육의 경직만 풀어서는 안 되고 속근육이 적절히 척추를 받쳐줄 수 있도록 기능 회복까지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몸살 걸린 것 같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가 풀리고 있는 중일 때 이 경우에도 우리 몸은 회복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육, 인대, 관절, 근막 조직들이 회복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핫백, 물리치료, 침치료는 기본으로 하고요. 어혈을 빼는 부항요법, 염증을 치료하는 약침치료 이외에 사고 충격으로 틀어진 목, 허리 등의 척추를 바로잡는 추나요법을 씁니다. 네. 특히 겉의 근육의 경직을 푸는 근막 이완수를 활용한 추나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혈 빼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 골절 후유증, 사고 후 근력 부족으로 피로감을 느낄 때 쓰는 한약 처방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가 자동차 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되므로 사고 접수 후에 모든 환자는 부담 없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보장 항목은 건강보험 보장 항목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통사고 후에 재활도 중요할 텐데요. 이 재활 치료와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의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치료라고 하면은 주로 질병이나 외상으로의 회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활의학의 개념에서 가면은 의료 영역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외상의 치유를 넘어선 장애를 최소화하거나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요. 저하된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재활의학의 개념에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네. 교통사고 후의 초기 치료는 타박, 외상으로 인한 염증을 치료 혹은 상처 회복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안정 위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급성기가 지난 후에는 기능 회복을 목표로 치료가 이어져 가야 합니다. 정상 근력 회복을 통해 일상의 복귀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치료와 더불어 재활 운동도 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네. 재활 운동은 소금에 간하듯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전의 운동 강도, 시간을 똑같이 바로 시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손상된 근력과 운동 범위를 파악한 후 통증 없는 범위 안에서 반복하고 살짝 운동량을 올려가는 식으로 철저히 계획된 네. 전문화된 재활 운동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 사고 후에 치료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바른 자세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첫째, 등받이가 너무 멀지는 않은지 생각합니다.
등받이를 너무 멀게 하면 구분 등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허리 지지로 인해 널쩍다리 뒷면의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네. 그쪽 부분을 짧게 하기도 하면서 요추 곡선의 하부 부분의 이제 각도를 조금씩 이제 저해하게 돼서 흉곽의 안정성을 감소시켜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작은 쿠션 하나를 허리에 살짝 대는 정도로 앉으시고 네. 의자 각도는 100에서 110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머리 지지대 헤드레스트라고 하죠. 헤드레스트라고 하는 목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머리 지지대의 중앙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네. 낮아서도 안 되고 머리 지지대의 중앙이 눈 중앙, 눈과 수평이 되게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경추곡선에서는 목 뒤에 남는 공간이 6cm 정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적당히 지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셋째, 손등이 위를 보지는 않은지 봅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에 긴장이 많이 들어가면서 구부는 증후군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이 살짝 위로 가면서 운전대를 살짝 쥐는 정도로 팔꿈치는 120도 정도 각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넷째, 발목, 무릎의 각도도 중요합니다. 발목을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젖히면은 장시간 운전하면서 발목, 종아리에 긴장이 될 수가 있고 무릎 각도가 적절치 않으면 허리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무릎의 각도는 120도 내외에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운전 중의 자세는 건강을 위해서 사고 전이나 후나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해부학적인 문제로만 보는 초보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기능 회복까지가 완전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증상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미루면 후회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전문적인 병원에서 즉각 치료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꼭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